가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됩니다.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선민과 담당 의사를 살인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증 환자 산모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산과 의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습니다. 6시에서 9시 사이에 태아 심박 감소가 5차례 발생했고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오후 4시 반까지 옥시토신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연 진통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환자의 통증이 극심해서 3cm의 무통주사를 주니까 환자가 편안해했고 남편이 좀 쉬게 해달라고 해서 이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 쉬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1시간 30분 후에 태아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인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감옥에 보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린 의사가 구속을 각오하고 환자를 지킬 것입니까? 의사의료회의는 선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생명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수억의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하고 그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의 상태 좋네요. 이거는 애기 모니터하는 거라서 좀 낫겠지만 산모가 더 힘들어하니까 이거 뭐 수건 돌리기 확률에 걸린 것 같네요. 생각하기 싫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를 왜 구속하시는 거예요? 형사소추 받아야 한다. 구속시켜! 세상이 다른 세상이야? 제가 한 행동이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그럼 제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는 분만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새벽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 8살 어린아이가 배가 아파 내원했습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환아의 복부 엑스레이상에서
변비 소견을 확인 후 관장을 지시했고 환아는 곧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날 오후 소아과 외래로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했습니다. A씨가 진료했던 환아가 2주 후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과 혈융, 그리고 이에 동반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했는데 처음 응급실에서 이를 변비로 오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씨를 대신해 그날 응급실에서 환아를 만났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진과 같은 흉수 의심 소견만으로 횡격막 탈장까지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환아의 경우 2013년 5월 초, 그러니까 처음 응급실에 내원하기 약 3주 전 합기도를 하던 중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뒤늦게 확인되어 외상에 의한 횡격막 탈장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횡격막 탈장은 임상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5년 한 해 동안 횡격막 탈장으로 정복 수술을 받은 5세에서 10세 사이의 환자는 전국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극히 드물고 초기 진단조차 어려운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충격적이지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렸던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형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처벌, 구속한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포함된 병원이 문을 열자 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병원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해서 의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의사단체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병원장은 3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소송하라고 그러십시오. 오산시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병원에 문을 닫으라고 압박한 겁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회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